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근 교수님께서 군지휘관리 리더십과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중간에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근 교수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국방안전문화, 국방의 안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주제는 리더십과 안전문화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안 해도 벌써 앞에 분들이 다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오늘 발표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또 제가 이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이제 세미나를 하고 나면 뭔가 또 국방부든 각군 차원에서는 이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아이템을 좀 던져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준비를 했고요. 제 내용은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제 밑에 보시면 국방 경영안전공학과의 이제 교수입니다. 국방안전경영공학과는 본래 제초에는 국방방어학과로 해서 국방안전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2019년도부터 해서 군의 전후방에 계시는 군인들에게 안전을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군인분들이 전역을 하셔서 이 국방방어학과로서는 자기들이 제출이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전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제 안전공학과로 국방안전공학과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군의 안전은 뿐만 아니고 민간의 안전으로서 전역 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지금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꽤 많이 왔는데 점점 더 이렇게 저희들이 군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들어가는 말부터 해서 우리가 안전 환경이 민간의 안전 환경과 국방의 안전 환경들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인 안전 리더십과 안전 문화, 리더십은 저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이제 앞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안전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라는 용어도 있지만 안전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국방에서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문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안전문화라고 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시급성에 와닿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당장 지금 군은 해야 될 미션들이 많은데 무슨 우리가 무슨 지금 문화나 만들고 있느냐 그렇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안전문화를 조금 더 부제를 붙인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핵심 컨셉이 두 개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 조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성 평가 똑바로 해라. 그럴 경우에도 면제해 줄게. 그러면 안전문화가 무엇입니까? 안전문화는 결국은 안전 시스템입니다. 안전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안전문화는
조금 뭐 시간성이 좀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는 말에 보면 뭐 국방부 쪽에 보면 6회 문문에서 안전 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전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허드슨 박사에 의하면 우리가 최초의 기술적인 안전 관리에서 시스템 중심의 안전 관리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면 보다 사고율이 낮아지고 지속적으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래서 안전을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 이런 개념 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작성한 내용 중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파지티브하게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민간에서 안전의 환경의 변화는 뭐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대장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난민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것이 나옴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지금 안전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은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애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군이든 민간이든 많은 경영자들께서 안전을 획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계기는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냥 중대재해처벌법 차원이 아니고 맨 밑에 있는 ESG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ESG가 안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군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군에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전쟁 수행 개념을 우리가 작전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한 사람을 보존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군사적인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는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폭탄 무기가 막 들어오죠. 위험 요소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오는 MZ세대의 장병들을 보면 사실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군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져 있고요. 또 MZ세대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금 뭐 군의 어떤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군의 어떤 여러 가지 장병들과 부사관들 뭐 초급 장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공급 뭐 여러 가지 어떤 근무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리더십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뭐 SNS나 다중 매체의 발달을 인해서 옛날에는 부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부대에다가 다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파를 못합니다. 요즘은 전파를 하자고 꼭 관련되어 있는 핵심 그 사람한테만 알려주지 그거를 전 부대 지휘관들한테 이 부대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현재 문화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안전 환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쭉 연도별로 쭉 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3년도에 재난 안전과로 되었고 해병대까지 이제 안전단이 창설이 되어서 이제 각 군은 지금 안전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이제 시동을 걸었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받은 주제 중에서 뭐 가장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이지만 앞에서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서 보시면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많은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행동이라는 부분 내가 이렇게 내가 안전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안전행동에 대한 어떤 참여 활동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규칙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안전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 행동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이 안전 행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이제 안전 리더십과 안전 문화라는 것이 연구에서 많은 민간국에서 군에서도 지금 연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분이 어떤 적극적이고 변혁적이고 전통적이고 뭐 거래적인 리더십을 하게 되면 분의 실정에 따라서 그 어떤 안전에 대한 관심은 결국은 안전 행동을 유발을 시켜서 안전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더라. 이건 뭐 다 이제는 뭐 약간의 어떤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조금 더 나가면 안전 리더십이 보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안전 문화, 안전 풍토라는 것이 어떻게 그 조직에서 구축되어 있느냐. 결국은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도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안전 리더십이라는 용어 제가 다 빼겠습니다. 다 빼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전 리더십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읽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터키 군은 어떤 조직하고 달리, 민간 조직하고 달리 안전 리더십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 그 부대의 관리자들이든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에 따라서 안전 수준은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 안전 사고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조직이 우리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 안전 리더십을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전방에 있는 군인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장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화라는 것은 요거를 쭉 보시면 되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 행동을 하는 실천 기제가 여기 중요합니다. 이 실천 기제. 안전 문화가 정착되려고 하면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어떤 개입,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안전 규칙, 또 동료들의 지지적인 환경, 그리고 작업자의 참여 수준, 또 무엇보다도 편의주의에 대한 작업 압력, 일을 막 빨리 하기 위해서 편의주의에 대한 작업 압력, 이런 것들이 실천 기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천 기제를 잘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안전 문화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 행동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한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안전 순응 행동과 참여 행동이라고 해서 룰 베이스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전의 순응과 참여 행동이 있을 때 안전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해하는 요인들이 조금 있다. 군에서 뭐냐면 안전은 안전부수의 일로 생각하거나 안전문화를 강조할 때만 신경 쓰고 시간이 지나면 허주부지하다. 또 평소 불안전한 행동과 관행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결과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군의 특징이다. 또 과정의 결과는 과정보다는 결과 실적 행동 중심의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저해 요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안전의 리더십과 안전의 문화가 이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실질적으로 안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종합적으로 보면 군은 이제 여러 가지 보면 군의 특징이 지휘관이 1,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리더십이
영향을 잘 미칠 수도 있고 부대의 어떤 그 지휘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뭐 군특성상 지휘관의 안전의지와 노력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지속되는 것은 좀 어려운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다 이런 것을 일단 못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문화 활동을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평가를 해보면 재난안전관리법, 국가안전관리 기본개혁법안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안전문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다 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국방부 안전훈련이나 육군 안전업무에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안전문화나 이런 것이 내용에서 많이 빠져있다라는 걸 이제 좀 느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각 분별로 국방부하고 협회 부분에서 오늘 또 지금 국방안전 실구중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안전문화를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뭐 이런 행동,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안전사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효과도 된다고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은 뒷장으로 앞장으로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오면서 이제 우리 야전의 어른들을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밑에 보석고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교육도 하고 ISO 45001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어떤 지수도 평가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명령과 지시에 의한 분위기로 안전이 좀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일부 좀 발생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안전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동 등에서 보면 조금 전문성이 전투준비 안전단에서부터 군단의 전투준비 안전실까지는 그래도 안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만 또 거기도 전문성이 조금은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장이라고 하는 사단에 가면 예하나 뭐 대대급의 안전조직도 굉장히 취약하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 내용들도 뭐 우리 MZ세대의 어떤 맞춤형도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일단이 형식적인 안전사고 입력과 이에 대한 평가및 분석 뭐 이런 제시나 노력들도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문화를 위해서 여기서 행안부에서 지금 안전에 쓰고 있는 예산이 약 9,300억입니다. 1년에 9,300억 2020년도 보고 여기에 이제 안전 뭐 주로 문화나 이런 쪽과 관련된 예산이 뭐 한 몇백억 정도 되는데 자, 국방부에서 지금 안전과 관련된 소금 예산이 330억인데 그 중에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고 안전은 여기 지금 뭐 2022년도 계산하면 약 한 22억 정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지금 현재 또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대단히 지금 국방부는 안전에 대해서 예산은 획기적으로 체계를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지금 우리 이제 ADD에서 지금 안전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3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안전문화나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행안부에서 쓰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안전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밑에는 제가 표현을 좀 노력을 했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국가재난안전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를 참여해서 하고 그리고 훈련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관련한 안전 전문 조직을 행안부하고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서 지금의 국방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을까? 인력은 줄진 않았지만 조금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이게 중앙부처는 좀 한계 까만 있어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정부 부처에 가보면 서포팅하는 외부 세력들이 굉장히 조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 혼자서 하기에는 이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한국국방연구원에 재난안전단을 만드시든지 국방재난안전단을 만들어서 저기에서 국방부 재난안전관리를 서포팅을 실시간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문화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제안하는 것은 행안부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있듯이 국방부에도 국방재난안전연구원을 가칭이라도 만들어서 이 조직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야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걱정하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어렵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안전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저 위에 분담급, 사단급이 아니고 사단급 이하 제대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그분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안전 리더십은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안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체계,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이제는 검토하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강의를 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훈 교수님께서 지휘관의 리더십과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된 좋은 강의를 주셨습니다.